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이제 얼굴을 보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상황이 또 상황인지라 이렇게 또 카메라를 보고 이야기하는 점 또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를 지나게 보신 분도 있으실 거고 뭐 처음 보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이제 저는 이제 5년째 이제 6년 차죠. 5년째 이제 스타트업 새방치 푸드라는 이제 식품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식품 회사 대표로 재직하고 있는 이제 최민창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이제 동의대학교에서 지금 강의를 한지 초점이 네, 동의대학교에서 강의를 한지 한 얼마 됐지? 이제 한 3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예, 3년 정도 됐는데 학생 여러분들 만날 때마다 이렇게 기분이 좋고 좋은 에너지를 받아가는 것 같아요. 이렇게 비대면으로 전환된 지 거의 뭐 1년이 넘었는데 영상 강의는 아직도 좀 어색하긴 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께 어느 정도 좀 괜찮은 내용들, 좀 알찬 내용들 좀 알려주고자 이때 준비를 했으니까 여러분들 뭐 즐겁게 들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청년 창업 등의 이제 각종 기관에서 청년 창업 자문위로 위원으로 일단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들 중에 이제 창업에 관심이 있다. 창업은 진짜 거창한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이 할 줄 아는 것들을 이제 이제 서비스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제공한다 이런 개념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창업이라 해서 뭐 거창하게 사업을 해야 돼. 절대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나도 이제 사장이 될 수 있다. 왜냐면 이제 조직 생활이라고 하죠. 이 조직 생활이라는 게 여러분들이 뭐 직장에 막상 들어가시면 이게 정말 쉽지가 않거든요, 진짜. 이게 맞는 사람은 거의 없다 보시면 됩니다. 그게 다 맞춰가는 거예요. 맞춰가는 거라서 그게 막 하다 맞추는 것도 못하겠고 나는 진짜 난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하고자 하는 것, 내가 원하는 가치 만들고 싶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창업 쪽도 한번 생각해 봄직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번 강의의 목표는 이제 50분 정도 진행을 할 건데 강의의 목표는 여러분들이 창업은 그렇게 대단하다, 거창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 나는 내가 무슨 창업이야 이런 생각은 좀 삭제시킬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얘기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뭐 거창한 내용은 아니에요. 그래서 요약을 하자면은 이제 스타트업 창업 경제잖아요. 스타트업이 어떤 식으로 창업을 하고 스타트업이 성공을 하기 위해서 어떤 식의 개념을 가지고 이제 어떤 식의 경제학은 그거잖아요. 경제학은 이제 효율, 이콘의 이제 이 효율을 극대화시키는 선택을 하게 만드는 이제 그런 학문이잖아요. 이제 저는 이제 경제학이라는 학문을 어떻게 해서 저는 경제학 전공은 맞죠. 지금 대학원 다니고 있으니까 경제학 전공은 맞지만 이제 원래는 식품공학 전공이에요. 식품 이제 공학의 이제 이공계 쪽 사람이죠. 저는 이제 어찌 보면은 원래 학사를 뿌리는 이공계 쪽 지금은 이제 문과로 되게 경영을 하고 있지만 경영학이라는 학문을 이제 경영학이 아니죠. 경제학이라는 학문을 제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이제 회사가 운영할 때 가장 효율적인 선택을 하게 만드는 이제 그런 내용을 연구하는 학문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스타트업이 어떤 식으로 효율적인 선택을 하고 어떤 식으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는지 제가 이제 스타트업 5년 차잖아요. 6년 차, 6년 차, 스타트업 6년 차잖아요. 스타트업 6년 차로서 이제 드릴 수 있는 말씀들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첫 페이지에서 너무 말을 많이 하고 있죠. 시간이 없어요. 25분이면은 25분, 50분 동안 진행될 거예요. 자, 그러면 스타트업 창업 경제 특강 강사 최민창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타트업의 창업을 이제 간단하게 보면요. 그냥 그 사업의 시작이에요. 비즈니스의 시작. 비즈니스라는 것들을 이제 비즈니스라고 이제 영어 단어로 또 얘기하니까 비즈니스라는 게 정말 거창해 보이죠. 그냥 그냥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나 물건 이들을 판매하는 거예요. 그냥 파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이 떤 인프라를 갖추고 어떤 사람과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아이템을 어떻게 금전적인 이득을 취하면서 팔 수 있느냐 이게 비즈니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팔 수 있는 것들은 정말 여러 가지예요. 여러분들의 능력, 여러분들의 용역, 노동력 이런 것들을 파는 거고요. 사실은 직장 생활 역시 여러분들의 노동력을 파는 거기 때문에 비즈니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뭐 창업이라고 보기는 힘들겠죠. 자, 이게 스타트업 창업이기 때문에 이제 병아리가 아르케에서 나오는 이제 그런 그림을 가져와 봤어요. 이제 스타트업은
이제 초기 한 5년? 스타트업의 뭐 그 개념, 연수로 따지는 개념 자체는 없어요. 그냥 신생기업을 스타트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새 조금 혁신적으로 물고 나가는 회사들을 다 스타트업이라고 하죠. 여러분들도 스타트업 사장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스타트업이라는 개념을 이제 정말 가깝고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 일이 아니다 라고 생각할 필요 없어요. 남의 일이 아니고 내 일이 될 수도 있다. 나도 이제 스타트업의 대표가 될 수 있다. 이 강의를 들으면은 이제 스타트업이라는 게 이제 유능한 직원도 데리고 와야 되고 뭐 프로그래머도 데리고 와야 되고 뭐 이렇게 시작해야 된다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절대 그것은 아니라는 거. 지금 시대에는 어떤 시대냐면요. 왕초보가 이제 초보가 왕초보를 가르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그 초보자도 이제 왕초보에게 여러분들의 지식이나 이런 것들을 팔아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굉장히 간단하죠. 내가 이제 뭘 팔아먹고 싶다. 그럼 이제 내가 왕초보만 벗어나면 이제 뭘 팔아먹을 수 있다는 그런 개념이에요. 좀 개념, 좀 이렇게 말하면 두루뭉실하고 좀 모호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어떤 능력을 갈고 닦아서 왕초보에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초보자로서 왕초보보다는 조금 나은 사람으로서 지식이나 뭐 용역들을 팔아먹을 수 있다는 것, 그런 개념만 장착하고 가시면 여러분도 당장 스타트업 사장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대학생이지만 졸업 안 해도 스타트업 사장이 될 수 있다는 거를 이번 강의에서 중점적으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스타트업은 비즈니스의 시작이며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 그런 간단한 회사다. 그냥 회사를 신생 회사를 창업하는 것, 그렇게 스타트업 창업이라고 간단하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스타트업 창업의 범위를 대충 꾸려봤어. 대충 이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어떤 형태가 있느냐, 이 형태 정도는 알고 있어야지 여러분들이 이제 선택을 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이 또 모의적으로도 창업을 해보는 것도 좋아요. 그냥 노트에 여러분들이 그냥 창업을 해보는 것도 좋은 경험이고 여러분 나중에 그거 맨날 하면 여러분 무조건 창업에 성공합니다. 노트만 계속 써도. 그냥 심심하면 직접 창업도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경험이지만 노트에 그냥 글을 적어서 창업을 해보는 거, 그냥 노트에서 모의처럼 게임을 하는 거죠. 노트를 통해서 이제 노트로 아이템을 정하고 누구한테 팔 거고 이런 것들을 써보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이 나중에 실전에 들어갔을 때 훨씬 유리해요. 저 같은 경우는 그런 거 하나도 할 줄 몰랐어요. 진짜 뭐 노트에 뭐 모의 실험을 하고 뭐 그런 것도 모르고 그냥 무턱대고 대학 졸업하자마자 바로 창업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고 굉장히 뭐 단기간에 배웠지만 마음고생도 많이 하고 이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강의를 들으면서 여러분들 모의적으로 한 번씩 창업을 해보고, 머릿속으로 창업을 하는 방법도 있지만 노트에 쓰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죠. 그래서 여러 스타트업 창업의 범위와 스타트업 형태 이런 것들을 좀 짚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모의적인 모의 그 창업 노트의 모의 창업 게임을 위하여 뭐 하실 사람이 있을라나요? 하시면 좋아요. 예. 자, 1번은 이제 팀을 꾸려 운영하는 비즈니스예요. 여러 전공자, 여러분들 경제학이 있고, 뭐 경영학이 있고, 또 뭐 컴퓨터 공학 이런 친구들이 이제 모여서 이제 하나의 회사를 창업한다면 이제 팀을 꾸려서 만드는 비즈니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팀의 힘은 굉장히 위대한 거 아시죠? 그 팀을 통해서 이제 부족한 그 능력들을 메꿔가면서 이제 그 회사가 제가 아까 예를 든 걸로 보면은 이제 컴퓨터 공학적과 이제 경제학적 그리고 뭐 경영학적 그리고 뭐 다른 내용들까지 다른 전공자의 팀이 있으면은 이제 그 여러 전공자들이 모여서 이제 부족한 부분을 메꿔가고 이제 각종 여러 지식을 통해서 그걸 조합해서 이제 아이템을 만들어 가겠죠. 이제 그런 강점이 있는 팀 비즈니스입니다. 물론 단점이 있죠. 이 팀이 싸우면 이제 와해가 되는 사실은 개인적으로 처음 시작할 때는 절대 추천하지 않는 방법입니다. 왜냐면은 제가 나중에 소개해드릴 그 스타트업 성공의 계명, 꼭 스타트업 성공하고자 하면 이건 꼭 기억하자. 이 부분에서 이거는 1번은 좀 위배가 돼요. 물론 팀이라는 그 모이면서 시너지가 있어서 유리한 점은 있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좀 배제하는 여러분들에게만 여러분들 창업을 꿈꾸는 꿈나무들에게는 배제하는 비즈니스입니다. 대학생들은 뭐 창업 동아리나 이런 걸 통해서 많이 이런 형식으로 되죠. 근데 거의 대부분 성공하는 케이스는 많이 없다는 거. 대부분 그리고 하다가 와해가 되는 이제 그런 상황들이 많이 발생하는 거죠. 이제 자, 제가
가장 중점적으로 얘기할 건 바로 2번입니다. 1번 1인 기업. 혼자 다 하는 거예요. 혼자 다. 혼자 모든 것을 다 하는 거예요. 1인 기업은 직원도 없어요. 직원이 몇 명 있어도 1인 기업이라 보긴 보는데, 제가 지금 생각하는 개념의 1인 기업은 이제 직원도 없는 거예요. 예. 저는 이제 고정비를 무조건 떨어뜨려야 되기 때문에 1인 혼자 하는 기업으로 운영하는 그런 형태. 혼자 이제 모든 것들 다 할 수 있고, 혼자 사무실에 앉아서, 사무실도 필요 없어요. 이게 집에 앉아서 여러분들의 능력과 재화를 파는 그런 형태입니다. 자, 세 번째는 직원 고용이 동반되는 회사예요. 굉장히 이게 처음부터 직원을 뽑는다는 굉장히 큰 리스크죠. 월급이라는 게 여러분, 사장님들이 항상 가장 스트레스 받는 날이 바로 월급날입니다. 월급이 뭐 당연히 내가 용역을 제공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줘야 되는 거예요. 내 돈이 아닙니다. 직원들에게 줘야 되는 돈이지만 그래도 돈이 빠져나간다는 것 때문에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그날. 예. 그리고 또 이제 만약 월급을 못 맞춘다면 굉장히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죠. 근데 직원이 또 없이 시작할 수는 없는 그런 직종도 있어요. 뭐 제조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이제 직원이 없이는 이제 성립이 안 되기 때문에 또 직원을 처음부터 뽑고 시작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3번도 사실 배제해야 돼요. 처음부터 고정비 개념을 아시죠? 고정비 계속 무조건 나가야 되는 돈, 이런 것들이 있는 사업 구조는 롱런, 사실 지금 스타트업의 핵심 키워드는 지속 가능성이에요. 오래 해야 돼. 오래 하면은 괜찮은 아이템으로 오래 머버 한다고 하죠. 이제 그 비트코인에서 나온 말, 그런 머버를 하면서 이제 그 기회를 기다리는, 대신 이상한 아이템으로 머버를 하면은 이제 전혀 해당이 없겠지만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땡버를 하면은 이제 좋은 찬스가 온다. 이게 이제 스타트업 창업의 이제 핵심 키워드예요. 네, 그걸 위해서 우리 2번 정도를 생각하고 제가 나중에 알려드리는 성공의 계명들을 착실하게 아신다면 여러분들은 뭐 저보다 더 성공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스타트업 창업법에는 이제 1, 2, 3 정도로 아주 두루뭉실하게 나눠보았어요. 자, 이쯤에서 이제 고르는 건 2번을 골라라. 그런 말을 드리면서 넘어갑니다. 자, 스타트업을 어떻게 창업하느냐. 창업 과정은 정말 간단합니다. 이 네 가지밖에 안 돼요. 이 정도면은 여러분도 할 수 있겠죠. 자, 1번은 아이디어 도출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뭐 당구를 치면서든 술을 마시면서든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이 있을 겁니다. 정말 옆에서 뭔 개소리고 하는 그런 이상한 아이디어들도 있어요. 네, 그런 욕을 먹은 아이디어. 제 생각에는 그 욕을 먹은 아이디어가 오히려 통할 수도 있어요. 말도 안 되는 것들, 그런 것들은 이제 나만 생각하고 남들은 또 생각 못 할 거예요. 욕을 먹는다는 거는 이제 남들이 생각 못하는 한 차원 높은 아이디어라고 판단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아이디어를 도출시켜서 이제 아이디어만으로는 또 창업이 안 돼요. 이제 아이템이라는 걸로 이제 가공을 해야 됩니다. 왜냐면 아이디어는 그냥 번뜩이는 생각이에요. 그 생각을 잘 가공해서 이제 한약재가 있으면 이제 우황청심환이라든지 환 같은 걸 만들잖아요. 이렇게 그 재료들 아이디어가 재료로 하면은 이제 아이템은 이제 음식을 만드는 과정이에요. 그렇게 이제 짬뽕을 하고 막 조합을 해서 이제 괜찮은 이게 이제 재료만으로 팔 수도 있지만 식당에서 재료만 파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음식을 만들어서 팔아야 되는 거예요. 비즈니스도 똑같습니다. 아이디어라는 식재료를 이제 음식으로, 아이템이라는 음식으로 만들어서 이제 준비를 하는 거예요. 아이템 선정의 과정인데 아이템 선정 굉장히 중요하죠. 1번 아이템 선정이 이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아까 땡벌을 해야 된다 했잖아요. 아이템이 안 좋으면 땡벌 할 필요 없어요. 그냥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냥 평행선이 있으면 이렇게 가면서 이렇게 가면은 만날 수가 없어요. 이렇게 가야지 땡벌을 하면서 이렇게 딱 꼭지점에서 만나면서 이제 성공이랑 이게 꼭지점이 성공이랑 볼게요. 이거 쭉 가면서 이게 딱 만나면서 성공하는 건데 아이템조차 틀리면은 애초에 다 깨진다. 그래서 아이템 선정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아마 아이템 선정을 정말 중점적으로 다룰 거예요. 아이템 선정을 어떻게 하는가? 우리는 어떤 것을 팔아야 되는가? 어떤 아이디어를 가공해서 어떤 아이템을 만들어야 되는가? 이제 이 부분들을 가장 중점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여긴다고 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아이템만큼 또 중요한 게 있죠. 시장이에요, 시장. 여러분들이 이제 어디다 팔아먹을까? 저는 이제 족발을 만들었잖아요. 족발을 이제 오프라인 시장에서 이제 식당 장사를 하려고 했어요. 프랜차이즈를 해서, 프랜차이즈 아시죠? 홍콩 반점이라든지 이런 체인점 같은 걸 만들어서 이제 족발 가게를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족발 가게라는 게 이제 완전한 레드오션이에요. 진짜 뭐 동네 족발집이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시장, 이 그 식당이라는 시장을 선택해서 결국 저도 처음에 실패를 맛봤습니다. 근데 이제 그 살짝 눈을 돌려봤죠. 이제 오프라인 시장도 있지만 옆에는 바로 옆에 온라인 시장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처음 창업할 때 스마트 스토어가 처음 생기면서 스마트 스토어, 온라인 이커머스라는 시장이 새로 생기던 그런 시점이었어요. 제가 이제 그거에 진입을 한 거죠. 이제 오프라인에서 이제 튕겨 나와서 이제 오프라인에서 두드려 맞고 와서 이제 온라인으로 튕겨 갔는데 이제 거기서 좋은 결과를 얻은 겁니다. 결국 이제 그 괜찮은 아이템을 괜찮은 시장에 딱 맞추는 순간 이제 성공의 길이 열린다고 보시면 돼요. 이제 그렇게 이제 좋은 아이템과 여러분의 아이템에 맞는 시장을 선택한다면 이제 비즈니스를 시작하면 이제 스타트업 창업이 끝나는 겁니다. 창업까지는 끝나요. 이제 뭐 영업 활동이나 이런 것들은 이루어지지 않겠지만 물론 처음에는 창업까지는 이러한 과정으로 끝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주 간단하죠.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 크리에이티브한 아이디어가 있기 때문에 아이템 선정은 이제 물론 자문, 뭐 교수님이라든지 이게 도움 받아야겠죠. 일단은 먼저 시작하신 분들 도움을 받아서 아이템까지 가공을 끝내고 그 아이템을 보면은 어디다 팔아먹어야 될까라는 생각은 여러분들 당연히 여러분들 똑똑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감을 찾아낼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이제 자문하시는 교수님 분이나 뭐 저 같은 뭐 먼저 한 사람들에게 이제 자문을 구하면 이제 이거는 이제 온라인에 되겠는데 이제는 오프라인에 되겠는데 이제 그런 판단들을 이제 그분들이 감이 있죠. 이제 그 쓰기 때문에 이제 그분들의 이제 감을 이어받아서 조금 창업을 시작하면 여러분들이 좀 실패하는 확률은 좀 줄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해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다 이렇게 창업이 된다 라고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스타트업 창업의 목적. 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들 스타트업을 창업하는 거 꼬시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뭐 꼬신다고 해도 좀 이상하죠. 예. 자, 1번은 이제 잘 아시는 일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걸 하겠다. 이제 직장 생활과 이제 뭐 직장 생활과 항상 비교를 해야 돼요. 창업은. 직장 생활의 반대급부는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이제 직장 생활의 어느 정도 반대급부라고 개념 자체는 돼 있기 때문에 직장 생활은 결국엔 여러분들이 하기 싫은 것들도 다 해야 됩니다. 예, 물론 창업도 하기 싫은 거 해야 되는데 창업보다 하기 싫은 걸 하는 비율이 훨씬 높아요. 왜냐면 거의 막 여러분들 하고 싶은 건 못한다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하고 싶은 건 그냥 회사 하라는 대로 다 해야지. 여러분들 하고 싶은 건 거의 뭐 여러분들은 그 안에 부속이 돼야지. 회사는 사실은 뭐 주도적인 거, 뭐 신입사원 주도적인 거, 뭐 좋아하는 회사도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 별로 안 좋아합니다. 대부분 위에 사람의 이제 지시를 잘 따르는 그런 사원들을 좋아하지. 갑자기 자기가 부장도 아니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원을 좋아할 회사는 잘 없죠. 뭐 구글이 아닌 이상은. 그렇기 때문에 자아실현을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하고 만들고자 하는 가치를 만들고자 한다면 결국에는 내 개인 사업을 해야 된다는 게 이제 스타트업 창업 목적이 된 자아실현이 이제 스타트업 창업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금전적 이득이죠. 예, 직장 생활은 결국에는 월급이라는 게 한정적이에요. 여러분들 뭐 석유화학 회사나 이런 뭐 정말 뭐 현대자동차 뭐 이렇게 그 굴지의 대기업 중에서도 제조 베이스 대기업을 가지 않는 이상은 여러분들의 월급 자체가 굉장히 아주 안타깝다 봐야겠죠. 여러분 뭐 살기엔 충분하지만 굉장히 뭐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부자 개념은 이거 뭐 거의 불가능하다 보시면 됩니다. 아무리 뭐 현대자동차 뭐 임원 정도는 돼야지 이제 뭐 등기 임원 정도는 돼야지 이제 부자가 된다고 보는 건데 그게 아닌 이상은 창업밖에 이제 큰 금전적 이득을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큰 직장 생활보다 더 큰 금전적 이득을 위해서 창업을 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3번이 가장 창업 많이 하는 케이스예요. 예. 여러분 이제 40살 정도 되면 이제 다 이제 직장 생활이 종료가 돼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이제 과장급에서 나오겠죠. 이제 점점 빨라질 거예요. 점점 사이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왜냐면은 점점 회사들이 이제 이제 연차가 차면은 월급이 오르잖아요. 회사들은 이제 극도의 요즘 경제학이니까 아시잖아요. 극도의 효율 추구잖아요. 그러면
이제 짬이 많이 차서 월급이 많이 올라간 사람들이 이제 비효율적인 거예요. 물론 그 안에 능력이 있는 자들은 이제 살아남아서 회사를 잘 이끌어가겠지만 그 밖에 이제 그 경쟁에서 도태된 자들은 괜히 쓸데없이 월급만 많이 받고 이제 회사 입장에서는 비효율로 이제 정리 대상이 됩니다. 그런 이제 경쟁에서 도태 이제 이것도 잘해야 되고 일도 잘해야 되고 이런 게 이제 안 돼서 이제 경쟁에 도태되신 분들은 이제 직장 생활이 한 40대 정도에 중단이 되겠죠. 이제 그러면 이제 창업을 하게 되는 통닭집이나 이런 걸 창업하게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 생기면서 창업을 하게 됩니다. 자, 이제 이러한 이유로 창업을 하게 되고 이러한 이유가 있다면 이제 창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죠. 물론 실패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그래도 뭐 여러분들은 이제 뭐 짊어진 짐이 없으신 분들이잖아요. 이제 뭐 내가 이제 책임질 사람이 없을 때 이제 창업을 한번 해보는 것도 방법인 것 같아요. 3번 같은 케이스는 이제 정말 절박해진 상황이죠. 이제 진짜 직장생활 중단되면서 잘리면서 이제 그 창업을 하는 케이스이기 때문에 떠밀리듯이 창업을 하는 거잖아요. 이런 보다는 청년 때 조금 빠르게 해서 망하더라도 이제 리스크가 훨씬 작잖아요. 넘어지더라도 무릎이 덜 까지는 그런 거기 때문에 1, 2번을 위해서 한번 창업을 해보시는 것도 추천드릴 거예요. 창업을 아이템 선정을 할 때 이제 어떤 식으로 아이템을 선정하느냐. 저도 이제 한 회사 4-5가지 해요. 블로그 마케팅 회사도 하고요. 식품 회사도 하고요. 그리고 자문 컨설팅 회사도 하고요. 드론은 이제 배우고 있는데 드론도 배워서 이제 드론 촬영 회사도 한번 만들어 보고 싶고 영상 제작도 하는데 영상 제작도 제가 대행하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거 진짜 N잡이에요. N잡. 왜냐면 여러 가지들을 배워서 그걸 짬뽕해서 이제 제가 지금 잘하는 것 키워드와 좋아하는 것 키워드를 섞었잖아요. 이 두 가지를 섞어가지고 이제 그 아이템을 만들어낼 수 있는 이런 과정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자, 영상 제작과 이제 제가 잘하는 것, 영상 제작, 드론 비행, 스토리텔링 이 세 가지를 잡았어요. 뭐 진짜 잘하는 건 아니고 일단 아무 키워드나 잡아봤습니다. 자, 그리고 좋아하는 거는 이제 게임도 하고 이제 유튜브 시청도 하고 좋아하고 그림 그리기 이런 것들을 이제 잡아보는 거예요. 막 적어보세요. 아무 엑셀에 같은데 아무나 막 적어보면은 이제 짬뽕하게 많아지나요. 그럼 이거 이제 이어붙이는 거예요. 영상 제작이랑 뭐 유튜브 시청 이어붙이고 뭐 드론 비행이랑 게임을 이어붙이고 스토리텔링과 그림 그리기를 이어붙이면 이제 내용 키워드가 나와요. 그럼 스토리텔링과 그림 그리기를 합치면 웹툰이 되겠죠. 뭐 인스타툰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이제 금전적 이득을 취한다. 그러나 뭐 드론 비행이나 유튜브 시청을 합치면은 이제 유튜브에서 많은 영상들을 봤으니까 영상들을 소비하면 소비할수록 여러분들이 이제 소비를 하면 할수록 여러분들이 이제 감이 오잖아요. 많이 먹어본 놈이 잘한다는 것처럼 유튜브 영상 많이 봤기 때문에 유튜브에서 멋진 뭐 자연 경관이나 이런 영상들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드론 비행을 통해서 멋진 자연 경관 이런 것들 촬영해서 이제 유튜브에 올려서 조회수나 아니면 뭐 지역 지자체 같은 곳에서 이제 지역 홍보를 위해서 또 영상 제작을 또 맡겨요. 이런 식으로 이제 창업 아이템을 만드는 거죠. 홈페이지 만들어서 이제 이런 일을 하는데 의뢰를 주세요. 라고 이렇게 하면서 창업을 하게 되겠죠. 여러분들 요새는 뭐 크몽이나 숨고 이런 것들 아시나요 혹시? 프리랜서가 이제 활동하는 이제 그런 플랫폼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데서 이제 여러분들이 활동을 할 수 있는 키워드들을 아이템들을 만들어 갈 수 있는 이제 과정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굉장히 쉽죠? 하고 한번 해보세요. 창업 안 하더라도 한번 해보세요. 심심하니까 한번 해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이거 괜찮은데? 라는 게 분명히 나오실 수 있다고 봅니다. 자, 이제 그 시장 선정이에요. 시장 선정은 이제 오프라인과 이제 온라인, 온 오프라인 통합이 있죠. 제 개인적으로는 요새는 이제 온라인 올인, 오프라인 올인 이런 보다는 온 오프라인을 좀 같이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아이템들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온라인도 뛰면서 오프라인에서도 인지도를 확보해서 괜찮은 사업을 하는 것들 이제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 머릿속에 있다면 한번 실현해 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시장 선정은 이렇게 하면 된다. 자, 이제 이제 다음 영상에서는 이제 스타트업 성공을 위한 경제적인 선택법. 스타트업에서 어떤 경제적으로 효율적인 선택을 하는가. 어떤 키워드에 어떤 개념을 가지고 이제 스타트업 성공을 위해서 어떤 방향으로 가느냐. 이제 이런 것들을 이야기해 볼 거예요. 제가 이제 발췌한 책은 이제 부의 추월 차선 언스크립트라는 책입니다. 네, 거기서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 간단하게 이제
이제 그 사업이 이제 아니 그 직장 생활은 이제 서행 차선이라고 보고 이제 비즈니스를 추월 차선으로 보는 이제 그런 개념이에요. 왜냐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제 비즈니스로 큰 돈을 벌어서 이제 채권이나 이제 주식 투자 등으로 큰 돈을 번 다음에 이제 40대 이후에는 내 마음대로 살게 하려면 이제 빨리 달려서 이제 빨리 달린 다음에 앞서가면은 이제 그렇게 된다. 이제 이런 내용이 이제 부의 추월 차선 내용이에요. 거기 이제 성공에 대한 계명들이 나오는데 이제 그걸 토대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해보자 합니다.